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의 이치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불확실한 경제 현황과 주요 비즈니스 이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충격과 일본 경제를 볼 때 일본 자체는 아직까지 감염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통제되고 있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사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사태의 문제는 결국은 사람의 이동과 격리가 물적 재화의 이동으로 제약을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금융 분야, 돈의 흐름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일본의 수출이라든지 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진행될 것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2월 초반에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이번에 볼 경우에는 일본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은 일본이나 세계적으로 다소 세계 경제나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분위기가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올해 중면에서 보면은 성장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이 사태가 길어질 것이고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소비자의 마인드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여행이라든지 외출 부진에 따른 소매 활동의 악화입니다. 일본의 소매 활동을 보면은 물품에 대한 매출은 부분적으로는 급등하는,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서비스라든지 그러한 여행이라든지 이러한 수요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충격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일본에 있어서 중국이라는 공급 코점이 생산이라든지 생산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의 일본 내에서의 생산도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우한이라든지 중국의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쯤에는 좀 기대를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은 사실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작년에 3분기에 소비세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했고, 전산적으로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경기 침체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경기가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도 겹치면서 어려움이 직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을 전망치를 보면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올해 마이너스 성장폭이 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 수준까지로 본다면 하반기 성장률은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플러스로 돌아설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본 기업들의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은 제조업 전반에서 매출 감소 압력이 설비 투자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가 있는 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에 충격이 예상되고 있고 그러한 충격이 결국은 기업 수익을 악화시키면서 설비 투자 위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실업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효 구인폐율도 아직까지 1위를 넘고 있기 때문에 구직자보다는 구인자 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서서히 피크를 보면서 완화가 되고 한국의 경우에도 피크는 이미 순 감염자 수로 보면은 피크를 쳤다. 그리고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트렌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2월 시점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확산이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태 자체는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도 순차적으로 피크를 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에도 조금씩이 하반기 이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비즈니스 이슈에 관해서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 결국은 올해 초에 많이 기대됐던 것이 IT 경기의 회복입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자협회의 예측을 보더라도 2020년에는 소폭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기대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은 일본의 주요 전자부품 기업들이 세계 생산의 확대에 따라서 부품 수출이 많이 늘어나기가 쉬운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치를 보면은 하향 수정되는 방향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치를 보더라도 일본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2월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경기 지수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반도체 경기를 비롯한 IT 분야의 단적 회복됐던 기대가 약간은 되고 있지만 살아나고 있다,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차량에 탑재되는 전자부품 수가 케이스 현면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중국의 자동차 생산이라든지 수요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기대보다는 못하고 있고 또한 동경올림픽이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5G가 이것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이 올림픽이 연기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반등한다고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결국은 사람과 재화를 격리하자라는 반글로벌화의 영향이 아무래도 확산시킬 수 있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면목 GDP와 수출 추이를 보면은 과거의 간염병 사스라든지 메르스를 보면은 이러한 수출 감소나 GDP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보다 심각하지만은 이것도 길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반글로벌화라든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가 결국은 기업 수익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just in time이라든지 이러한 효율성만 추구했던 행태를 고치면서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처하자 이렇게 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화가 후퇴함으로 인해서 항공이라든지 여행 이러한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는 부분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것이 조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보잉이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결국은 일본 정부는 금융 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나서고 있고, 일본 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본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해왔고 미국과 달리 그것을 줄이고 전략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은행의 양적 금융 완화 규모를 보면은 번원 통화의 증가액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책적으로는 80조 엔을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책적인 코멘트가 없이 줄이고 전략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책적인 아나운스 없이 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아나운스멘트 효과, 충격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크게 일본 은행이 정책을 바꾼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일본 은행이 계속 금리를 낮춰오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경영이 악화되고 있고, 일본발 금융 리소스가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세계 최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일본이 앞으로 해외 투자에 있어서 선별적인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면은 아무래도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통경 번화가의 밤거리에서의 인파는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巣ごもり 소비라고 해서 집에서 소비를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택배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호조를 보이는 품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의 부담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전 수출이라든지 대세계 수출이 감소를 하는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미중 경제 간의 디커플링이 어렵다. 이것이 세계에 너무 충격을 준다라는 것을 입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통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화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EU하고의 협력에 이어서 미국하고도 나라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으로 견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협력에 관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의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의 산업에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본이 중간에 규제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가 잘 대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세계 품목만으로 우리 산업이나 기업이 굉장히 분주하게 노력을 해야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이 앞으로 크게 확대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한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지원 문제에서의 불확실성, 이것이 실제로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잠재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점으로서는 단기적인 위기가 현 시점에서는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영원히 가는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개선될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재정도 풀고 있으니까 급격하게 반전될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기 이후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될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디지털 혁신이 디지털 산업 이외에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재라든지 이러한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회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